네, 이번에는 모의 재판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6쪽에서 127쪽까지 나와 있고요. 교실에서 공부를 할 때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본을 보고 모의 재판 역할극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원격 수업이라 역할극은 힘들어서 대본을 보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법을 어긴 사람을 재판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법을 어긴 사람들 재판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네,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정말 법을 어겼는지, 즉 죄를 지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재판이 필요하고요. 근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벌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법을 어겼으면은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벌금을 내리기도 하고 감옥에 몇 년 동안 있으라고 하기도 하죠. 네, 이렇게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이유는 그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죠. 근데 아무 기준 없이 제한을 하면 안 되겠죠. 그때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법입니다. 왜냐면 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권리를 제한할 때도 법으로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재판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자, 교과서 126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고요. 우리 교과서에는 총 네 가지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변호인입니다. 자, 피고인을 대신해서 피고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법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때 법에 관한 지식을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변호인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지금 3명이 앉아 있는데 이분들이 바로 판사입니다. 재판을 진행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3명이 하기도 하고요. 판사 1명이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얼굴 부분만 나와 있는 사람이 피고인입니다. 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이 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직 피고인은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 중에는 피고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판이 끝나면 그러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피고인이 아니고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사람이 까만색 검사복을 입은 사람이 검사고요. 피고인이 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서 심판을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검사가 중요한 게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에게 이만큼의 벌을 내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재판을 할 때는 변호인, 판사, 피고인, 검사가 있어야 하고요. 모든 재판이 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대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본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대본을 읽는 동안은 영상을 멈추어 주세요. 자, 그럼 영상을 멈추세요. 네, 다 읽었습니까? 그러면 대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개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검사가 어떤 증거를 제출했습니까? 피고인의 행동으로 영화사는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읽어보니까 지금 재판 대본의 맨 위에 보면 누리집 영화 불법 유포 사건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교과서 123쪽에 나와 있던
20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대본으로 쓴 겁니다. 자, 다 생각했죠?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까닭은 다이아몬드 영화 제작사가 제작한 영화 5편을 네모 누리집에 올려서 영화사의 저작권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검사는 피고인이 죄를 지은 것을 증명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어떤 증거를 제출했죠? 아랫부분에 나와 있죠. 피고인의 누리집 활동 내용이 담긴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자, 그리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다이아몬드 영화사는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검사가 얘기했습니다.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했는데요. 극장 관객 수가 크게 줄었고, 그래서 영화 제작사는 돈을 많이 못 벌었겠죠. 그래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영화사가 받은 피해입니다. 네, 계속 모의재판 대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3개가 나왔죠. 변호인은 피고인의 잘못에 대해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검사는 피고인의 잘못에 대해 어떤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판사에게 어떤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습니까? 네, 요 3 질문에 대한 답을 대본에서 찾아보세요. 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변호인은 피고인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하고 있냐면, 이 영화는 피고인이 유포하기 전에 이미 여러 누리집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사가 입은 피해 전부를 피고인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닙니다. 라고 전적으로 모든 잘못이 피고인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피고인의 잘못에 대해서 벌금 1,000만 원에 대해서 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판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사가 이렇게 벌을 내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제 변호인은 마지막에 판사에게 이런 점도 고려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점을 고려해 달라고 했냐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판결을 내릴 때 이 점을 고려해 주세요 라고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판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네, 다 읽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고인은 어떤 판결을 받았습니까? 자, 일단 먼저 보면은 위에서 3번째 줄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피고인이 죄가 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벌을 내려야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벌로 검사는 1,000만 원을 벌금으로 내게 해달라고 했는데 판사는 벌금 500만 원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신 벌금 500만 원을 안 내릴 수도 있겠죠. 내지 않을 경우에는 10만 원을 일일로 환산해서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서 일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노역장은 밑에 나와 있는데 강제로 일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벌금을 내면 노역장에 가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500만 원 벌금 내지 않으면은 하루에 10만 원씩 없어지는 거죠. 일을 해서 이런 걸 내렸습니다. 자, 그럼 재판으로 피고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유라고 했는데 지금 재판으로 피고인의 권리를 제한했습니다. 뭐죠? 피고인에게 500만 원이라고 하는 벌금을 국가에 내게 한 거죠. 이게 권리를 제한한 겁니다. 또는 지금 여기서는 벌금 500만 원을 내라고 했는데
감옥에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감옥에 가서 1년 동안 감옥에 있어라 라고 한다면 그 1년 동안 피고인은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을 못 갑니다.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어디 여행을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돼요. 즉 어디든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권리를 제한당한 거죠. 이렇게 재판으로 피고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유는 피해를 본 영화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겠지요. 자, 핵심 내용 정리합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면 다른 사람의 권리도 보장되고 동시에 나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법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주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읽고 옳은 내용에는 동그라미 표를, 틀린 내용에는 X표를 해봅시다 라고 했죠. 자, 영상 잠시 멈추고 해보세요. 다 됐습니까? 자, 첫 번째, 법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맞지요?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법은 사회 변화에 맞지 않아도 바꿀 수 없다.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했죠. 사회 변화에 맞게 새로 생기기도 하고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 저번 수업 시간에 자동차의 후방 카메라 이야기를 예로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해준다. 조금 전에 했죠? 네, 맞습니다. 네, 주제 마무리 두 번째 활동입니다. 다음 그림에 어울리는 법의 역할을 보기에서 찾아 써봅시다.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그림을 볼게요. 소방관이 아이를 구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렇죠. 4번 개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림 한국소비자원이라고 하고요. 자, 누군가 와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1번이죠.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게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경찰관들이 지금 밤에 후레쉬를 들고 순찰을 하고 있네요. 네, 2번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그림입니다. 환경점검만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3번 환경 파괴와 오염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지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두 번째 주제를 모두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헌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